이 세금 징수팀이 세금 징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네. 화를 내는 그런 체납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고급 승용차가 발견되고 집안 여기저기서 명품 시계와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먹고 사는 것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제가 사는데 지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자, 인선 씨가 악성 체납자들의 실체를 유형별로 나눠봤다고요? 네, 벌써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체납자들 첫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돈 있어도 절대 못 줘입니다. 알고 보면 수십 수백억씩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돈은 다 있고 세금 낼 돈은 없다는 겁니까? 집에 돈 쌓아두고 어디 잡으려면 잡아봐라 하고 계속 버티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호화 생활은 하면서 세금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골프장 대표의 저택입니다. 이거 금고 좀 열어주시죠. 현금과 외화, 저택 지하실에 보관돼 있던 미술품 수십 점까지 하루에만 4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이 회사 돈을 빼돌린 무역업체 대표의 집도 한번 보시면요. 그 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구두, 귀금속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싹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국세청은 억대 이탈리아산 외제차까지 압류해 공매한 뒤 총 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니 그 그림 보셨어요? 와. 우리는 그림 사면 걸어놓고 보는 건데 네. 그림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저 보지도 않을 그림을 왜 저렇게 사놨나 또 그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국세청 세금 족발로 하루에 수억 원이 압류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버틴 거죠. 네, 저도 얘기만 듣다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우리말로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네. 말 좀 기가 막힌데 근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경우가 있다고요? 네, 정말 어이없게도 세금 체납자 중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아유. 이 유통업자 A씨는 수입 금액을 누락시켜서 종합소득세를 수억 원 체납한 상태였는데요. 이 A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서 수십억 원의 당첨금이 생겼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이 A씨는 당첨금 중에 20억 원은 현금으로 가족 계좌에 보내고요.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 돈을 숨겼는데요. 이후 A씨 움직임을 포착한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했고요. 가족에게 거액을 이체한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 추적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야 복권 1등이 정말 적절한 분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러니까요. 행운이 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어떻게 또 이런 사람한테 또 행운이 갔어요. 복권 1등까지 되고. 근데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아니 행운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행운이 간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 씨의 체납 사례인데요. 이 B 씨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이 체납한 상황에서 강원랜드에 갔습니다. 근데 강원랜드에 갔다가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에 수억 원에 당첨이 된 아유, 겁니다. 어허. 하지만 B 씨 당첨금을 수표로 받은 뒤에 숨겼다고 하고요. 일부는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B 씨는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넘치는 거죠. 아. 수억 원에 당첨이 돼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악질적인 체납을 했고요. 이 사실이 결국 국세청에 발각됐습니다. 아니 이런 행운이 어떻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행운을 거머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아. 대단들합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이 거액의 돈을 숨기는 체납자들의 꼼수 또한 기가 막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들로 이 돈을 숨겼는지 영상부터 보시죠. 한 고액 체납자의 집입니다. 붉은색 김치통을 열자 김치가 아닌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수십 개, 2억 원어치나 들어 있습니다. 서랍과 금고 속에는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현금과 귀금속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거짓 세금 계산서로 수억 원을 탈루한 사람의 집에서 발견한 쓰레기 더미인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들춰본 신문지엔 수표 수천 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거 다 해서 5억 원어치였습니다. 야. 와우.
자, 이게 다가 아니죠. 또 양도세 수억 원이 밀린 또 다른 자산가의 집인데요. 국세청 직원들이 수상한 물건이 들어있는 등산용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CCTV에서 체납자가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배낭이었습니다. 비닐봉지라고 했죠. 이 비닐봉지를 뜯어보니 수억 원대 금괴가 아이고야.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팔고 수억 원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잠적한 체납자였는데요. 이 체납자 양도재금 중 5억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뒤에 서울 시내은행 15곳을 방문해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해서 세금 강제 징수를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체납자의 신원을 특정했고요. 동선을 추적하던 중에 그가 주로 등산용 배낭을 가지고 다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해당 체납자의 집을 수색한 결과 수상한 등산 가방에선 금괴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고요. 안방 서랍장에선 현금과 기금속 등이 나오면서 이날 하루 총 3억 원의 자산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 집들도 좋아요. 네. 저렇게 초호화 주택에 살면서 그래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티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 정말 뻔뻔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세금 징수하러 가면 태연하게 나 세금 낼 돈 없다. 돈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 거냐.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시세 150억 원의 서울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들어닥친 세금 징수팀. 지방세 1억 원을 안낸 체납자. 돈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내 이름은 저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고급 승용차가 발견되고 집안 여기저기서 명품 시계와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먹고 사는 것까지 가져가는 겁니까? 제가 사는데 지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올해 1월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법률상 감치는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의 압류 절차가 아니라 이 납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를 이 구치소에 가두는 제도입니다.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해당 체납자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고세율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통관시키는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억 원이 넘게 체납이 됐고요. 관세청이 납부를 독촉했지만 번번이 무시했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보니 부동산이 46억 원, 와. 그리고 주식이 23억 원이나 됐고요. 이 체납자는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명의로 된 재산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수십억을 손에 쥔 재력가였던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감치 결정이 됐나요? 네, 2020년 관세법에 감치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관세청은 해당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해서 고액 시계와 골프채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한 뒤에 법원에 감치 신청을 했고요. 법원은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구치소 수감으로 사건이 귀결되면서 관세청 감치제도 도입 후에 첫 집행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듣기만 해도 어이없고 또 화가 나는데요. 이 세금 징수팀이 세금 징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네. 화를 내는 그런 체납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나? 영상으로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현행법상 영장 없이도 가택 수색이 가능한데요. 체납자들이 적반하장입니다. 신고한 거죠. 네. 주거침입으로. 급기야 난동을 부리며 위협을 가한 일도 있었는데요. 국세청 직원들이 잠긴 문을 강제로 뜯어낸 끝에 집 안으로 겨우 들어갔는데 체납자 가족들이 칼을 들고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립니다. 칼을 들었어요? 야, 세금 대파를 싸는 점에서 공무원 집어넣어. 어머, 참. 칼을 들고, 야, 이거 누가 보면은 진짜 아무 잘못 없이 어떤 누가 집으로 침입을 해서 그죠. 칼을 들고 그거를 막는 뭐 이런 처럼 보이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이 고액 체납자들 규모가. 네, 2024년 12월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가 10,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6,033명, 법인이 3,633개였고 이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었고요. 구간별로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100억 원 이상은 0.4%인 35명이었습니다. 아, 이런 통계 보면 성실하게 세금 납부한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이런 사람들 실명 다 공개하고 한다던데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국세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를 확인해 보니까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모 씨가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2,136억 원을 내지 않았고요. 이 뒤를 이어 같은 업체 소속 김모 씨도 2,134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체로 법인세 444억 원을 체납했는데요. 대표자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개인 체납자 두 사람의 체납액만 4,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 세금 징수할 방법이 없는지 이거 법대로 해야죠.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 명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아유. 또 고액 체납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요. 대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 금지를 하거나 앞서 보신 감치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많이 저조해서 이 현행 제재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체납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필요한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